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 아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제 방송을 하면서 수없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송에 자이든 타이든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었고요. 많은 분들이 식빵님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매번 답변 드리기는 좀 이제 너무 시간상 제약이 있는 부분인지라 한번 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슷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유튜브를 보세요 라고 답변 드리려고요. 이렇습니다. 저희에게는 5살 그리고 4살 연년생 남자아이 둘이 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활달하고 말도 많고 부지런한 친구들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두 연년생 남자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머릿속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 언제나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아이들은 내가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아바타도 아니에요. 또는 저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리 뭔가를 시키려고 해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이를 제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저는 저희 아이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대신에 부탁을 하는 거고요. 시키는 거, 하는 거 대신에 설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씩 제가 이거는 안 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밤 10시가 넘었다거나 혹은 주로 밤 10시 넘었을 때 안 되라고 합니다. 아이는 싫다고 하죠. 싫다고 하는데 결국은 조금 떼쓰다가 순순히 수긍하고 자러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한 번의 노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99번의 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소에 아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거 안 돼, 지지, 하지마, 더러워, 먹지마, 지저분해, 항상 노를 하면은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안 되라고 하는 게 정말 안 돼인 건지 아니면 크게 안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안 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헷갈려 해요. 웬만한 건 전부 예스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 아이들이 여름이면은 화장실에 손 씻으러 보내면 손은 안 씻고 물을 틀어가지고 막 물장난을 하고요. 심지어는 물장난을 하다 못해가지고 변기에 손을 놓고 막 휘저을 때도 있어요. 변기에 손을 놓고 내버려둬요. 끝나고 손을 씻겨야죠. 대신에 내버려둬요. 그냥. 놀이터에 놀러 갔습니다. 신나게 놀아요. 근데 작은 놈이 모래를 먹고 있네? 내버려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도 안 했어요. 지가 먹어보고 맛없으면 안 먹겠지. 저도 어렸을 때 돌멩이 좀 입에 들고 넣고 다녔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길에서 돌멩이 주워가지고 입에 넣고 돌멩이를 하다가 푹 뱉고 막 이런 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집이 저기 부산에서도 좀 산동네 근처여가지고 내버려 둡니다. 딱 세 가지의 경우에 노를 해요. 첫 번째, 아이 자신이 위험하거나 아이 자신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일이거나. 기준은 달라요.
자신에게 위험한 거는 웬만큼 위험하지 않으면 내버려둬요. 팔,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 만류를 하고요. 배탈이 날 것 같다? 뭐 내버려둬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게 하는 거는 조금만 위험해도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거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지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무 더러우면 화장실 변기물을 이렇게 휘젓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똥을 먹는다거나 애들 똥 먹어요 진짜 내버려두면은. 예. 먹으려고 해요. 그런 건 말립니다. 그게 지저분한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은 응가라는 게 자기의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코딱지를 파먹는 거랑 똥을 먹는 거랑 아이들은 두 개가 뭐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내버려두면 먹는 애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더러워서 안 되겠어. 그거는 내가 못 보겠어. 예, 그런 거는 말려요. 근데 그 외 대부분의 거는 다 내버려 둡니다. 대신에 아빠가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돼요. 근데 안 돼라고 하는 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아이도 그거를 무의식 중에 인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좀 때를 덜 쓰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금찬이 같은 경우에는 3살 때 한글을 읽고 4살 때부터는 한글을 썼어요. 그리고 4살 때 이제 영어를 읽기 시작했고 지금은 영어도 씁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사립 유치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집에서 붙잡고 막 공부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 어린 왕자를 쓴 생택쥐베리 아십니까? 네, 생택쥐베리 어린 왕자의 작가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요. 아이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나무를 자르고 어떻게 못질을 하고 어떻게 배를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아이로 하여금 푸른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는 말이 있어요.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예요. 바다를 좋아하는 아이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아니 엄마 아빠가 뜯어 말겨도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는 거고요. 바다를 싫어하는 아이는 백날 엄마 아빠가 배 만들라고 막 못을 지어주고 망치를 지어주고 야 나무에 못 박아 이 새끼야 안 해요. 해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동기부여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생각하는 그 개인적인 그 가치관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걸 저는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글을 배울 때는 저는 한글을 배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냥 큰아이가 워낙에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그림책 보는 걸 좋아해서 제가 맨날 읽어줬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어줬냐면은 그때는 제가 게임 방송 안 할 때니까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나서 한 8시쯤 되면은 할 거 없잖아요. 저는 텔레비전은 잘 안 보거든요. 집에 와봐야 그냥 신문이나 보고 게임하고 그냥 책 읽고 이러는데 아이가 책을 가져오면 읽어줍니다. 또 가져오면 또 읽어주고 또 가져오면 또 읽어주고 또 가져오면 또 읽어주고 하루에 한 50권씩 읽어줬어요. 늦을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도 읽어주고 그랬어요. 8시에 시작하면은 보통 12시나 1시까지 읽어줬었고요.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계속 읽어줬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몰입시켜주자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덕후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몰입하게 되는 게 인간인 거고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막 와우의 스토리를 막 읽어보고 뭐 블리자드에 막 이런 걸 하고 막 게임 방송을 하는 것처럼 저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된다면은 그게
공부가 됐던 책이 됐던 아니면 다른 뭐가 됐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 때 제가 제 스스로 제 개인 시간을 좀 희생해서라도 하루에 4-5시간씩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 결과 딱 6개월 만에 한글은 뗐어요. 이제 처음에는 책을 외웁니다. 그냥 글자를 아직까지 읽는 단계는 아니니까 가나다라를 모르니까 책을 통째로 외워요. 글자가 별로 없는 책은 그냥 딱 페이지 펴면은 이 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는지를 지가 외워요. 그리고는 지가 외운 거를 보고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익히는 거죠. 어느 순간 보니까 지가 혼자 읽고 있더라고요. 한글 가르친 적 없어요, 따로. 영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수학 문제집을 펴면은 한 문제만 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다음날 아침이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안 믿기시죠? 믿기지 않으실 거야.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게임하는 기분이었어요. 문명 같은 게임 할 때 한 턴만 더 하는 느낌으로 한 문제만 더 하다 보면 아침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재밌는 거라면은 정말 몰입하게 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됐던 그게 뭐 게임이 됐던 뭐가 됐던 몰입을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그 3가지. 딱 그거 3개가 끝이에요. 나머지 뭐 어떤 책을 읽히나요? 어떤 뭐 방식으로 뭐 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개똥철학입니다. 딱 이 3가지의 개똥철학을 가지고 기본적인 철학이 잡혀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그 원칙에 맞냐 틀리냐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원칙에 맞다 하는 거고 아니다 안 하는 거고 끝이에요. 네, 여기까지 식빵의 육아에 대한 개똥철학.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요. 그냥 식빵이라는 인간은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는구나. 서로 다른 거는 있지만 틀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커서 휴대폰 중독에 대해서는 어찌하시려나 생각 안 해봤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저도 게임 중독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처음 게임을 시작한 게 초등학교 때였고 중학교 때도 게임하다가 밤샜었고 고등학교 때도 고3 1년 말고는 게임하다가 막 엄마한테 혼나고 키보드 뺏기고 막 두들겨 맞고 엄청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할 일은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장 아빠가 맨날 하는 짓이 게임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아이랑 얘기해 봐야겠죠. 똑같아요. 원칙은 그겁니다. 아이는 제가 아니에요. 제 소유물도 아니고 제 아바타도 아니에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 인격체한테 제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줄래?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설득을 하거나 아이의 인생을 제가 살 수는 없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